이소정 씨도 초등학생 아들에게 주사를 맞히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하는 아들. 잘 크도록 식사에도 신경을 쓰지만 성장이 늦습니다. 낙지, 오징어에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고기 대용으로 주고 있어요. 왜 고기는 더 안 주시고요? 고기를 주고 싶은데 너무 먹어서 지겹대요. 고기 먹고 싶어요. 소정 씨 역시 아이의 예상키를 듣고 주사를 맞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뼈 나이를 보고 피검사 수치도 보고 종합적으로 체중키를 164를 받았어요. 평균 정도만 돼도 저는 치료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주사제는 가장 저렴한 혼합 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제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지만 엄마는 아이가 더 안타깝습니다. 하루 이틀 맞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매일 거의 매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른도 좀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감내하기에는 주사를 싫어하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엄마. 다행히 주사에 대한 아들의 거부감은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엄마입니다. 소정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뼈 나이를 촉진해서 조기 사춘기가 올까봐 그렇게 되면은 또 억제약을 같이 병행하면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중단하고 나서 성장 호르몬이 스스로 분비가 안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 연관성도 있는지. 주사 시작 한 달 만에 1cm가 자란 아들. 병원에서는 주사 반응이 좋다고 했지만 소정 씨는 1년만 마치고 중단할 생각입니다. 이게 성장 호르몬이 과잉되면은 뭐 암 유발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오래 치료하는 게 좀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지 6개월 만에 아들의 신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는 엄마. 뭐 그냥 일찍 자고 발이 많이 커졌어요. 손도 많이 커지고 발이 좀 또래에 비해서 작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얘는 키가 작으려나 이렇게 발이 작을까 했었는데 이게 주사 맞으면서 발이 확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커졌어요? 네, 맞아요. 이제 당뇨나 아니면은 뭐 척추 측만증이나 그런 부작용이 이제 보고된 사례가 많다고 해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좀 뭔가 불안, 염려 그런 건 있어요. 지금은 워낙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그게 계속 내려와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또 이제 그 분위기에 안 휩쓸릴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진짜. 말단 비대증은 대표적인 성장 호르몬제의 부작용 중 하나. 척추 측만증이 심해져 보조기를 착용했다. 소아 당뇨 경계 수치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시신경 부종으로 정밀 검사를 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 호르몬제 이상 사례 보고 건수는 2020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신경계 장애, 근골격계 장애와 같은 중대 이상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병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간혹 뭐 손발 커진다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뭐 막 아주 이상하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뭐 나중에 어른 돼서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이제 말단 비대증이거든요. 뇌하수체에 이제 암이 생겨서 성장 호르몬이 하루 종일 무한적으로 나오는 그게 평생 지속돼서 키도 엄청 크고 손발도 커지고
근데 이제 주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약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약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일단 알아서 없어집니다. 수천 명 애들을 해봤거든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자꾸 있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결론은 그거죠. 하더라죠. 우리는 실제 효능 및 부작용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성장 호르몬제의 효과와 안전성,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대대적인 분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라긴 어렵고 저희가 체계적 문헌고찰 할 때는 정상아동의 성장 호르몬제 사용에 관한 국내외 최신 문헌 2,905편을 분석한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문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키를 가진 아동이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진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건강한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이란 약제를 장기간 투여하면서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일은 이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합니다. 연구가 없다는 건 부작용을 모른다는 것. 효과와 안전성을 알아내기 위한 장기적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의 안전성은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13살에 맞으니까 60년 동안 괜찮으냐, 지금은 20, 30년 동안 괜찮다라는 거니까 그런 장기 추적 데이터는 없다.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 제작진은 취재 중 한 대학병원 소아내분비 교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대학병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더 많이 보죠. 부작용이 없는 약제는 이제 없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만 키우려는 목적으로 주사를 맞는 건 예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를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았을 때 알려진 부작용 말고 아이들이 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정상 아이들한테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점이 잘못된 거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니까요. 사실 단기적인 부작용은 알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부작용은 지금 알기 어렵죠. 입증 자체도 어렵고. 하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一番は例えば血糖を上昇させる作用があるので、少しそういう意味で血糖が上がってこないかどうかとか、あるいは場合によってはいわゆる腫瘍を増やしたりするようなことがないかどう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の懸念はやはり一般的な成長ホルモン分泌不全症の方の治療に比べれば若干上がってくる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일본 전문가 역시 아직까지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科学的な根拠を持って何か将来的に悪い影響が起きるということが明確にな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です。ただそれは逆に言うと将来にわたって安全であるということを保証するものでもないので、実際には今後のさまざまなそういう形で治療を受けてこられた方々のその後をしっかりと様子を見ていくことである程度判定していくしかないかなと思います。 우리는 취재 도중 한 아버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유소년 야구팀에서 활동하는 아들을 데리고 성장 클리닉을 찾은 아버지. 성장판이 다쳐가는 아들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아이 치고는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치료하면은 못해도 75 이상 클 수 있다. 병원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와 함께 먹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좀 피곤해하는 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때 이제 좀 당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일까? 멍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이 약간 좀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뇨 관련된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비급여로 구입해 아들이 하루 한 알씩 복용하고 있는 약.
지금도 성장 클리닉에서 처방되고 있었습니다. 약으로 성장판이 안 다치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줘서 뼈는 뼈 나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키는 계속 커야 돼요. 그럼 그 약이라는 건 어떤 약인 거예요? 어떤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약이에요. 여성 호르몬을 차단시켜서 여성 호르몬이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네, 사춘기 급성장 이후에 성도가 떨어지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약을 먹고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거.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요. 하시겠다 그러면 처방을 해드릴게요. 네. 여성 호르몬 억제제인 이 약은 중증 환자 중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항암제. 피로와 구토, 우울증 등이 흔한 부작용입니다. 17세 이하 소아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게시판에는 해당 약을 먹고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생겼다는 부모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키 크는 주사 열풍에 깊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전국에 몇 개 안 되긴 해요. 남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성장판이 다치기 직전에 남아들에게 이 약을 먹여서 성장판 다치는 걸 지연하는데 야, 별짓을 다 하네. 호르몬제를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병을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저는 그거 어떻게 감당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모르잖아. 근본적으로 약이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명되고 사용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타겟을 아픈 사람에서 정상인으로 옮겨갈 때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 시장 논리에서 지금 의료의 어떤 한 시장 논리 벌어지는 현장이고 현실인 것은 맞아요. 건강 수준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지금 정상적으로 저신장인 소아를 이거를 성장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 키운다. 이게 올바른 얘기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 억제제 사용에 대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발표를 하면 좋겠다. 치료제로 허가된 게 남용되는 거고 이 약을 정상인 아이들이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로마테이지 억제제를 쓰는 거는 그래서 정말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 학회에서. 이 호르몬이라든가 치료 정상 아동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정상 아이들에게는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연구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특발성 저신장에서 그 어떤 효과라든가 부작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상인 아이들에게도 이게 같다고 저희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너무 조금 남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